자, 오늘 진도는요,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할 차례죠. 맞죠? 그죠? 진도? 맞고요. 자, 이제 오늘 것도 그 지난번 거랑 연결이 됩니다. 집행하는 계획이 있었죠.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자, 오늘까지 공부하면 이 계획이 다 끝납니다. 이 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고요. 이건 입안을 하고 결정한다 그러죠. 자, 입안자는 누굽니까? 원칙은. 네 얘기해봐. 원칙은 누구지? 유긴이죠, 유긴. 유긴이고요. 예외는요? 국토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 모르면 지금 외우세요. 입안은 원칙은 유긴,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결정과제가 꽤 복잡합니다. 원칙은 시도지사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해수부, 시장 군수였죠. 해수부의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뭘 결정하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구역이죠. 이것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입안자가 원칙은 유긴, 예외는 국토부 도지사.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해수부, 시장 군수. 그리고 관리계획은 집행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걸 집행하느냐? 5가지를 집행합니다. 첫 번째,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두 번째, 용도 구역. 이건 지난번에 했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했습니다. 이건 처리했고요. 세 번째 뭐가 있다? 기반시설. 요걸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계획 내용을 하나씩 정리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다시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와 있고요. 괄호 1번에 기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요 기반시설이 박스에 지금 7개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만 요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페이지 17페이지라고 펴주세요. 페이지 17페이지 써주시고 그 17페이지 있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와주시면 거기 박스 안에 말이죠. 11번에 기반시설이라고 나와 있어, 그죠? 기반시설 나와 있고요. 요것이 이제 작년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작년 29회 시험 끝나고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건 아직 수정 안 했죠? 그죠? 수정을 먼저 하고 보겠습니다. 자, 1번의 교통시설을 보시면 첫 줄에 삭도 나오나요? 끝에 삭도? 삭도 지우세요. 둘째 줄에 운하 나오나요? 운하 지우시고요. 근데 둘째 줄 끝부분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하고 나와 있죠? 그거 지우세요.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내려오세요. 6번. 6번에 보면은 장사시설이 나와 있죠. 장사라는 게 뭡니까?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속을 보면은 괄호에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화시설 나와 있죠? 괄호 있는 걸 지우세요. 장사시설만 남기는 겁니다. 괄호 지우시고요. 자연장지 지우시고, 자연장지 지우시고, 장례식장도 지우세요. 됐고요. 이제 7번 봅니다. 7번에 보면은 끝에 보면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나와 있고요. 등환경기초라고 되어 있나요? 등환경기초시설을 지우고요. 등환경기초시설을 지우고 2개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그렇게 넣으시고요. 또 하나 넣습니다. 폐차장 넣어주세요. 폐차장. 이렇게 정리가 끝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개정안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기반시설의 토탈 몇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7가지로 나눠지는데 시설마다 종류가 있죠. 이 시설을 알맞은 걸 짝짓으로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돼요. 최근 4년 연속 나옵니다. 거기다가 30회라고 딱 적어도 돼요. 올해도 또 나온다. 개정까지 됐으니까. 다음 중 기반시설 종류를 나열했다. 잘못된 걸 골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교통시설을 쭉 봅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도로나 철도나 그건 당연히 교통시설이죠. 주차장 및 주차장. 주차장은 교통시설이다. 그리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것도 미술.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이다. 자, 이제 공간시설을 쭉 읽어보세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느낌이 오죠? 자, 2군데 밑줄 칠까요? 공원하고 공공공지. 공원과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유통 공급은 유통 업무하고요. 수도, 전기, 가스까지. 유통 업무야 당연히 유통도 들어가 있고요. 수도, 전기, 가스는 공급하는 거니까 유통 공급에 해당이 될 것이다. 4번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와 공공청사를 맺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에 가서 뭐 하죠? 체육하잖아. 그래서 공공문화체육에 들어가고요. 특히 공공청사를 유념하자. 아까 말이죠. 공공공지는 뭐였다? 공공공지, 공가인설.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비교하시기 바라요. 이번에 방제설이 나오네요. 방제는 뜻이 뭐죠?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재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밑줄치입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것들은 다 물에 관련된 재해 예방이죠. 하천이 재해를 예방하는 거 맞습니까? 하천이 범람한다고 그러죠?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작업하죠? 밑바닥을 깎아내잖아요. 준설 작업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해서 수해를 막아주고 있고요. 유수지와 저수지는 물을 일시 저장함으로써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해를 예방한다.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방자니까 쉽게 정리가 돼요. 방화설비는 화재를 예방한다. 방풍은 바람을 막아준다. 방수는 수해를 예방한다. 사방설비가 뭡니까? 사방설비. 모래 아닙니다. 경사지 할 때 사자예요. 경사지, 우리 강원도 같은데 도로를 가다 보면 산 능성에 낙석 떨어지지 말라고 수해 철망 쳐놨잖아요. 이게 바로 사방설비입니다. 경사지를 예방하는 거죠. 경사지 할 때 사자입니다. 이제 방조 설비하면은 파도를 막아주는 거니까 방파제. 우리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제 바닷물이죠. 그래서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제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방자가 있으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보건위생설은 죽음 관련이라고 적었어요. 죽음 관련. 죽음 관련은 다 보건위생입니다. 장사시설은 이제 장례 치르는 거고요. 도축장도 뭐 죽이는데요? 소 죽이는데. 종합의료도 죽음 관련인가요? 종합의료시설에 잘못 깨딱 잘못하면 죽어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또 죽음 관련이다. 자, 이제 환경 기초 하게 되면요. 더러운 거 다 여기 들어가. 더럽다. 더럽다라고 적으세요. 더러운 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 폐차장 다 더러운 느낌 들어요. 근데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은 더러운 건 아닌 것 같네, 이건. 이건 뭐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예요. 빗물을 저장했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빗물을 식수로 쓸 수는 없겠죠? 빗물을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화장실 세정용이라든지 도로에 살수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환경 기초다. 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차장은 무슨 시설? 교통. 폐차장은 폐차장. 환경 기초. 공공공지는? 공간. 공공청사는? 공공문화 체육. 수도는? 수도. 공급하는 거잖아. 유통공급. 하수도는? 더럽잖아요. 환경, 기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로 다시 와요. 그래서 기반시설은 7가지 종류를 자세하게 했고요. 그럼 기반시설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거죠. 도로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된다. 자, 이제 빨간 펜을 꺼내갖고요. 괄호 2번. 제목이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요.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뭐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가지고 결정을 하면 이름이 바뀐다고요. 무슨 시설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온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나온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름이 바뀐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 두 개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 얘는요 여기에다가 요 소스를 친 거예요. 요걸로 결정이 돼야만 도시군계획설이다. 이렇게. 되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됐다. 그럼 틀리죠. 못 들었습니까? 다시. 도시군 원래가 이렇잖아요. 도시군계획시설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요걸로 결정하죠. 이게 살짝 바꿨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요걸로 결정했다. 그럼 틀리잖아요. 요것이 맞바뀐 거죠. 다시 한번. 무슨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은 무슨 시설이라고요?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 행정계획을 가지고 결정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자, 이제 02번 보겠습니다. 괄호 1번. 기반시설의 설치를 볼까요? 원칙은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은 설치 장소가 꽤 다양할 거예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나 이번 예외가 나와요. 다음의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가지고 결정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결정된다. 그래서 박스에 내용이 좀 많습니까? 보자고요. 꽤 많죠? 이것은 과거에는 출제가 잘 되었었어요. 요즘에는 가끔씩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과감한 결단, 도표를 X표 딱 차.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외우지 말고요. 자, 그럼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어떨까요? 잘 들으셔야 돼.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틀리죠?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괄호 2번 가겠습니다. 86페이지 2번이죠. 설치한 도시군계획설의 관리입니다.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둘째 줄 보면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대통령 가로속을 보면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가가 관리할 때는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한다. 만약 도로란다면 도로관리청, 하천이라면 하천관리청이라는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하고 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관리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예요. 국가가 관리할 때는 중앙관서의장, 지자체는 조례로서 관리를 정한다. 3번 내려갑니다. 자, 3번을 하기 전에요. 3번 밑에다 4번을 적으세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거든요. 자, 받아 적으세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구조, 설치 기준, 땡땡하고요. 설치 기준. 자, 일단 여러분들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부죠. 따라서 땡땡하고요. 국토부령이라고 적으세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 시설의 설치, 결정, 구조, 설치는 기준이니까 국토부령. 그럼 3번으로 가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에 설치할 때 높이나 깊이 기준에다 밑줄. 높이를 얼마로 할 건지, 깊이를 얼마로 할 건지. 요건 구체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까의 기준보다는 훨씬 구체적이잖아. 그죠? 구체적 기준이고요. 또 그 설치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밑줄. 이것은 어디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구체적 기준을 말이죠. 하나의 법으로 통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공중에 설치할 때는 공중의 법을, 지하에 설치할 때는 지하법을 따로따로 받아야만 구체성을 실현할 수 있겠다. 자,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도시군계획설의 기준과 관리가 나왔어요. 자, 기준은 둘로 나왔습니다. 결정, 구조, 설치 기준이죠. 이것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 기준이 나오죠. 높이나 깊이 기준이랄지 또는 보상. 여기에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죠. 설치했으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는 국가가 관리할 때는 중앙관서의장, 중앙관서의장이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이번에 공동구 나오지 않습니까? 공동구는 공부를 안 할 겁니다. 다만 공동구의 뜻만 좀 적자. 공동구의 뜻은요, 지하, 공동, 매설구죠. 지하, 공동, 매설구. 이걸 줄여가지고 공동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에 묻어버리는 거죠. 전선이나 가스관이나 통선을 땅속에 묻는 거예요. 이걸 공동구라고 한다. 이거 수체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출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89페이지 보겠습니다. 89 괄호 3번에 광역시를 찾았습니까? 자, 의부터 볼까요? 광역할 때 광자는 넓을 광자죠. 광역시는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랬어요. 박스에 두 가지. 첫 번째, 2개 이상 6인 지역이 걸쳐 있다고 돼 있어요. 걸쳐 있거나 두 번째는요, 2개 이상 6인 지역에 공동 이용하는 것도 광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에서 파생되는 거 맞습니까? 기반시설에서 광역이 나온다. 맞아요? 맞죠? 자, 어떻게 해야 광역이 된다고요? 기반시설 중 2개 이상이 나와야죠. 2개 이상 지역이 걸치거나 또는 공동 이용입니다. 공동 이용하는 것도 광역이다. 이렇게 이제 A시가 있고요. B시가 있다고 쳐요. A시, B시가 있다. 도로가 있는데 2개 이상에 걸치는 것도 광역이고요. 걸치지 않아도 광역이 되죠. 여기다 쓰레기 밀랩장을 설치해놓고 함께 이용해도 이것도 광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 이런 요건을 만족할 때 광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다. 맞냐고요. 맞죠, 그죠?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다. 그래서 이 광역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원칙은 자, 이렇게 됩니다. 광역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니 어떻게 관리하니 이것은 얘도 결국 기반시설이니까 이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도시군 계획설 규정을 따른다. 여기랑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원칙은 도시군 계획 시설 규정을 따르는 게 원칙. 그러나 예외로서 광역시설은 원칙은 도시군 계획설 규정에 의하여 설치 관리를 한다. 그러나 광역은 말이죠. 2개 이상에 걸치기 때문에 얘하고 함께 설치 관리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법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예고요. 예외는 협약, 협의회, 법인이니까 이걸로 설치 관리 해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예외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게 포인트예요. 할 수 있다. 협약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2번 내려가서요.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 방법이 나오고요. 원칙은 무슨 규정을 따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규정을 따른다. 거기다 한 구절 쓰겠습니다. 그 이유를 쓰겠습니다.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이 규정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번 예외로 갑니다. 첫 번째, 관계유기는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밑줄. 협의를 구성한다. 협의의 밑줄. 이걸 구성하여 광역시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는 밑줄.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떨까요? 잘 들어보세요. 광역시설은 2개 이상 지역에 걸치는 시설이므로 2개의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 관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럴듯하죠, 그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건 예외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거. 이제 디귿번을 볼까요? 법인 나오네요.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국가니까 원칙은 누가 설치해야 돼? 국토가 설치해야죠. 그러나 끝줄을 보면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고속철도예요. 자, 고속철도는 여러 개의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 대표적 광역설. 이것은 국가기업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원칙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해야죠. 근데 일반 철도와 달리 고속철도는 여러 가지 기술이 총체합돼야 돼요. 전 세계에서 고속철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5개 손가락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KTX잖아요. 일본의 신간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프랑스의 떼제베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철도는 뭐 전기, 전자, 물리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기계. 심지어는 시속 300km 이상이니까 소음과 지도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설치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파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고속철도 공단이잖아요. 들어보셨죠? 여기서 설치하려면 효율성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법인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협약과 협의회와 법인은 예외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90페이지를 하기 전에 또 다시 앞쪽으로 가서요. 18페이지를 잠깐 펴주세요. 18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그 박스에 말이죠. 17번 제목을 보세요. 17번이 뭡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빨간펜 밑줄. 도시군 계획 사업이랍니다. 자, 이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계획이잖아요. 행정계획 맞죠? 이것을 시행한다면 그 사업은 개별 사업이겠어요? 공익 사업이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이 나오죠, 지금?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뭘 시행한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니 그다 땡땡하고요.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고 적으세요. 그냥 공익 사업이 아니고요. 공익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 화살표 주고 공익성이 크니까 허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허가 대상 X. 이 공식이에요. 공법상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성이 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공익사업 종류는 꽤 많을 거예요. 그중에서 공익성이 아주 큰 3개 사업을 묶은 거예요. 이걸 묶어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죠. 밑줄 딱 쳐놓고요. 시설에다 동그라미. 이건 이제 도로 가는 사업입니다. 땡땡하고요. 이건 국토법률이라고 적었어요. 우리 국토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나요? 도시개발 사업이라 밑줄 치고요. 개발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무슨 법을 적용한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한다. 세 번째, 정비사업이 나오잖아요. 정비사업이라 밑줄 치고요. 정비에다 동그라미. 이건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개발이고요. 따라서 정비사업은 무슨 법 적용이다? 정비법을 적용한다. 딱 3가지 사업을 합들여갖고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사업을 지금 정의하고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뭘 시행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니 공익성이 크다. 딱 3개 사업이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죠? 시설사업은 무슨 법 적용이다? 국토법률을 적용한다. 이제 그 사업 들어가자 이거예요. 다시 90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제 90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무슨 사업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것 또한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인가요? 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자, 의의를 볼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말한다. 여기 봐봐요. 요 시설에다가 사업자를 붙여보세요. 사업자를 붙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죠. 따라서 이 사업은 무엇을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만약에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틀리죠.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이 나왔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무엇을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래서
거기 도시군 계획 시설의 밑줄 치고요. 이것을 기반시설로 하면 틀린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 사업의 시행 절차를 보자. 시행 순서가 나오겠죠? 자, 오늘 나오는 프린트 꺼내보시죠. 프린트 첫 장을 보면은 사업 순서를 쭉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죠. 자, 일단 도로를 깔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죠. 그럼 아까 배웠잖아요. 도시군 계획서는 뭐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결정 옆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나와 있다. 자, 이제 깔겠다 결정했어요. 했으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재원 조달이나 보상 계획입니다. 거기에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이라 밑줄을 땅땅 세요. 도로를 깔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보상이 필요하죠.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 이걸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단계별 집행 계획. 자, 이제 보상 계획을 잡았으니 사업할 시행자가 나오잖아요. 자, 물음 드릴게요. 행정 계획을 우리 배웠죠, 그죠? 행정 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하나요? 비행도 할 수 있나요? 비행도 할 수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 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한다라고 했잖아요. 광역도시계획과 이런 계획을 비행정시가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자, 아까 건 못 들은 걸로 하고요. 다시 물을게요.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건 사업이잖아. 사업은 행도 할 수 있고 비행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행정계획은 비행정청은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사업은 비행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도 사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둘로 나눠지죠. 행정청과 비행정청 나눠진다. 좀 이따 자세히 할 거고요. 이제 시행자가 결정됐으니까 구체적 계획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실시 계획이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고요. 나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거야 라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 사업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실시 계획 다 작성했으니까 준비 끝났네요. 사업하겠죠? 사업하는데 이 사업은 공익성이 크잖아요. 공익성이 크니까 시행자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시행자 보호 조치가 나오죠. 그러다 별표 딱 치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행자 보호 조치가 몇 가지 있습니까? 5개 묶어주세요. 좀 이따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보호 조치를 받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다 끝났잖아요. 그럼 시행자가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보고한단 말이에요. 이걸 공사 완료를 보고한다. 그럼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제대로 잘 끝났나 검사해야죠. 이게 준공 검사. 검사를 다 끝났으니까 공사 끝났다는 걸 알려야죠. 이게 바로 공사 완료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끝에 거 3개를 묶어볼까요? 보고, 검사, 공고 3개를 묶어서 완료 단계라고 적으세요. 공사의 완료 단계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그럼 이 전체 절차 중에 결정을 뭐로 한다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지난주에 공부 끝냈잖아요. 그런 이제 단계부터 들어가자. 다시 교과서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90페이지 1번에 나와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오늘 공부는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을까요? 없어, 재미가요. 시설 쪽이고 사업 쪽이니까 진짜 재미가 없어. 자, 단계별 집행계획 들어가자. 자, 이건 뭐에 대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고요?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이잖아, 그죠? 자, 우선 수립권자라는 제목이 나오죠? 땡땡 해보시죠. 수립권자 땡땡 하고요. 과연 요 계획은 누가 만들까? 우리 동네 보상 계획이잖아요. 우리 동네 보상 계획은 우리 동네를 잘 아는 자가 만들어야지. 잘 아는 자는 입안자예요, 결정권자예요? 입안자. 그렇지, 그다 입안자라고 적자. 우리 동네를 빠삭하게 하는 자가 입안자니까 그 자가 보상 계획을 잡는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입안자를 모르면 또 꽝 되는 거예요. 입안자가 원칙이 누구? 6인. 예외는 국토부, 도사,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번에 6인 밑줄 치고요. 니은번에 예외 국토부, 도의사를 밑줄 딱 쳐놓으세요. 합치면 입안자입니다. 자, 이제 2번 수립 시한이 나오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한다. 이게 작년에 개정됐죠. 시험 끝나자마자. 작년까지는요. 2년 이내 수립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게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색깔 딱 칠하세요. 자, 도로 깔 때 보상 계획이 바로 요 단계별이에요. 그럼 도로를 결정해야만 보상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 도로를 결정한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계획을 수립한다. 2년이 아니고요. 3개월로 개정됐다. 이제 3번 갑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분한다. 이게 이름이 말이에요. 단계별이잖아요. 단계별이니까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지점까지 도로 간다. 이게 도로 깔 땅이죠. 도로 깔 땅을 유식하게 얘기해봐. 유식하게. 도로 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도로 깔 땅. 유식하게 얘기할 때는. 네? 이게 무슨 시설이죠? 아니지. 결정됐으니까 이제. 도시군 계획설이잖아요. 기반시설 중에서 이미 결정됐으니까 도시군 계획설이죠. 그러니까 도로 깔 땅을 유식하게 얘기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하면 되죠. 유식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왜 단계별로 이름을 붙이냐면 도로 전체 공사 기간을 한 5년쯤 보자. 그랬을 때 3년의 정점에 두고 3년 이내를 1단계, 3년 후를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3년을 정점으로 1, 2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구분을 보면 박스로 들어갑니다. 1단계는요. 3년 이내 사업, 2단계는 3년 후의 사업을 뜻한다. 자, 이제 4번 갑니다. 수립 내용은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이죠. 뭐에 대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무엇이 포함됐다?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을 뜻한다. 이제 5번에 수집 절차가 아니고 수립입니다. 수립 절차죠. 그리고 곤충을 수집하는 거 아니니까 수립 절차인데 그 책 맨 밑에 이렇게 적을까요? 수립 절차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립을 하죠. 그리고 공고하는 간단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나 재원 조달이니까 관계부처와 협의합니다. 미리 수립 전에 협의하는 거죠. 협의하고 의견을 듣는데 이건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자,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국가 재정이죠. 예산 같은 거 심의하고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도 지방의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은 돈에 관련된 계획 맞습니까? 돈 계획이죠. 돈, 보상이니까. 돈에 관련되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수립을 하고 공고한다 이거예요. 자, 내용 봅니다. 6위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행정처가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하기 때문에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여기까지가 단계별입니다. 그럼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다만 뜻만 알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에 대한 무슨 계획이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재원 조달과 보상이다. 1, 2단계로 나눠진다. 몇 년을 정점으로? 3년. 또 하나 개정된 바에 의하면 3개월 이내 수립해야 돼요. 도로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한다. 2년이 3개월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확인합니다. 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었으니 아까 순서에 의하면 시행자가 나오겠죠. 이제 시행자를 나와야 됩니다. 시행자. 사업 시행자죠. 요것은 아까 프린트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프린트. 자, 시행자는요. 행정청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이 있었어요. 비행을 다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눴습니다. 공공 시행자, 민간 시행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행정청 시행자는 우리 공법상 행정청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다. 국가나 지자체만 행정청입니다. 공무원이니까. 딱 요 둘만 행정청이에요. 그럼 행정청인 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아무런 요건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정청이 아니라면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중에 공공시행자는 뭐다? LH공사.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입니다. 민간이라면 현대건설을 보면 되죠.
그럼 LH공사 잘 보세요. LH공사는 행해요, 비행해요? 비행이라고요. 공무원 아니니까. 그러나 공공시행자. 그래서 얘가 시행자가 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사업해도 좋다라고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근데 민간의 경우는 얘보다 더 까다롭겠죠? 물론 지정을 받아야 되지만 지정을 받기 전에 일정한 동의를 받고 나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이 동의는 3분의 2, 2분의 1. 앞쪽은 면적, 뒤쪽은 총수.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은 다음에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사업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확인해 볼게요. 자, 91페이지로 다시 와줍니다. 맨 위에 제목에 시행자 제목이 나와 있죠? 그 밑에 1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 시행자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을 지우고요. 행정청 시행자로 바꾸세요. 제목을 바꾸세요. 행정청 시행자. 행정청 시행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고요. 이제 동그라미 2번 예외적 시행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제목을 지우세요. 지우고요. 거기 기역번에 국토부 도지사라고 되어 있나요? 이걸 리을번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가 행정청 시행자다 이거예요. 거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아무 요건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러나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비행인자는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A번 보면 둘째 줄 국토부, 시도,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비행일 때. 비행이니까 공공이 됐건 민간이 됐건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그런데 B번 제목을 보자. 민간 시행자가 지정되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동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3분의 2, 2분의 1 나오죠.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3 동의를 얻어야 된다. 민간일 때 동의받고 지정받아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을 좀 봅니다. 행정심판 나와 있죠? 줄 딱 쳐놓고요. 지난번에 안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쟁송. 이건 사후 권리구제라고 하죠. 사후 권리구제. 국가가 나에게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내 권리를 구제받겠다. 이걸 쟁송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쟁송이라고 합니다. 이때 행정소송, 즉 소송은 법원에 하기 때문에 공법에서 거의 취급을 안 해요. 이 세 가지가 그냥 쟁송에 들어가는데 공법에서 취급하는 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분해보자. 둘 다 사후 권리구제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디다가 제기하느냐가 달라요. 한번 보자. A와 B가 있다. A가 잘못했어. 잘못했거든요. 그럼 B가 A한테 따져야 되잖아. 그죠? 따진다. 따지는 게 이 신청이에요. 그리고 A와 B가 다툼이 있었어. A와 B가 서로 다투고 있어. 그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판단해 주는 게 뭐다? 행정심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신청은 따지는 거. 행정심판은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걸 심판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가 잘못했어. 그럼 B가 이제 따질 거 아니에요? 따질 때 직접 따져요? 야, 형한테 따져요? 직접 따져야죠. 잘못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신청은 처분을 내린 처분청에 직접 제기하는 거예요. 직접 그 처분관청에 제기하는 것을 이 신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A한테 직접 제기합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다툴 때 당사자에게 판단하라면 자기가 옳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거 한 급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청이 있다고요. 처분청의 직근 상급청에 제기한다. 그 상급청에다가 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장 상급자가 장관이고요.
요거 밑에가 시도지사고 똘마니가 누구다? 시군구였었죠. 얘네가 잘못할 때 얘한테 직접 따지는 게 이의신청. 얘네가 잘못했을 때 상급자 얘네한테 따지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보자고요. 시행자가 있단 말이죠. 시행자는 행도 있고 비행도 있어요. 그럼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지역 주민에게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지역 주민은 시행자에게 따질 수 있잖아요. 이때 심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행정청인 시행자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럼 행정청은 위계적 절차가 있나요? 없나요? 상급청 알 수 있다 없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인 시행자야. 얘네가 사업을 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상급청을 알 수 있잖아요. 요거의 상급청은 예고, 이거의 상급청은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급청에 제기하면 돼요. 문제가 없어. 근데 비행정청 시행자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 얘가 사업을 해가지고 잘못했어.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죠. 그럼 상급청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잘못했다면 누구에게 제기할까? 이게 이제 관건일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 비행정청인 자는 누군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지정해 준 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얘한테 심판 제기한다. 이 뜻이잖아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상급청이 제기하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자란 말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기한다?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면 딱일 거 아니야 이거죠. 시행자를 지정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시흥시를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경기도 시흥시가 있다. 사업을 두 가지를 합니다. 일단 도로를 깐다, 도로. 그리고 공원을 설치한다, 공원. 도로나 공원이나 다 기반시설 맞습니까? 요건 뭐 어디에 들어갔죠? 교통시설. 요건요, 공간시설에 들어갔었죠? 자, 그런데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봤어요. 도로공사의 시행자는 시흥시입니다. 시흥시가 시행자고요. 공원은 현대조경이래요. 현대조경. 현대조경은 행해요, 비행해요? 비행. 공공해요, 민간이에요? 민간이죠. 그러니까 얘가 시행자가 되려면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되죠. 누가 지정이냐 봤더니 시흥시가 지정했다. 시흥시가 얘를 지정해줬어요. 너 사업해라고 얘가 지정해줬다고요. 그럼 이때 시흥시가 도로를 깔거나 현대조경이 공원 설치하다 보면 뭔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 지역 주민들은 얘네들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행정심판을 누구한테 따질까요, 이거? 일단 도로는 행해요, 비행해요, 시행자가? 행이니까 행정심판은 상급자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요거의 상급자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조경이 잘못했다면 얘는 비행정청이니까 상급청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얘를 누가 지정했다? 시흥시. 그러니까 시흥시장에게 제기한다. 이거라고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심판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실시계획이 나옵니다. 시행자가 결정됐으면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잡게 되고 이걸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1번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 밑줄 딱 치고요. 2번 인가 밑줄. 인가를 누구한테 받는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시행자가 작성하면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더라. 그렇게만 확인하시고 이제 오른쪽에 맨 밑에 갑니다. 심화학습 나오나요? 박스에 나와 있어요. 거기 1번에 조건부 인가가 나와 있죠. 실시계획 인가할 때 조건을 걸고 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봅니다. 오른쪽 맨 위에. 이 경우에 국토부, 시도, 대도시는요. 기반시설 설치 용지역부에 밑줄 딱 치고
기에다 동그라미. 위해 방지에 밑줄 치고 위에다 동그라미. 환경오염 방지의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이것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실시에 인가할 수 있다고 하니 5가지 조건에 의해서 인가할 수가 있습니다. 기, 위, 환, 경, 조. 기반시설 설치, 용적부의 기, 위해 방지의 위, 환경오염 방지의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 자, 2번 이행 보증금이라고 나오죠. 땡땡하고요. 사전 예치금이라고 적자. 사전 예치금.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미리 돈을 예치해 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돈으로 쓰겠다. 그럼 공법상 사전 예치금을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최대 2개의 원칙이 있어요. 이행 보증금은 필요할 때 예치하는 임의적 예치입니다. 임의적 예치고요. 또 국가 등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예치하지 않는다. 자, 내용 좀 볼게요. 예치 사유 나오죠? 1번. 유기는 또 5개 나와. 기반시설 설치, 용적부의 기, 위해 방지의 위, 환경오염 방지의 환, 경관의 경, 조경의 조, 이것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고로 이행보증금은 예치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임의적 예치입니다. 예치사유 5개 뭐라고요? 기, 위, 환, 경, 조. 요것이 예치사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예치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치 면제라고 하죠? 다 묶어서 국가 등이라고 적으면 돼요. 1, 2, 3번은 보나마나 국가 등임을 알 수 있다. 국가 등은 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빠져나와서 맨 밑에 4번으로 갈까요? 실시계획 고시라 밑줄만 딱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작성하면 행정청이 인가도 하고 고시도 합니다. 이걸 실시계획 고시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어줄까요? 토지 수용 시, 좀 이따 나오는데 미리 써놓자고요. 토지 수용 시 사업 인정 간주. 토지 수용 시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는 것이 실시계획 고시가 됩니다. 이제 몇 가지 고쳐놓고 좀 쉬었다 하겠는데 한 장 넘겨볼까요? 중간쯤에 4번 제목 보이나요? 보이죠? 그것을 제목을 바꿔줍니다. 시행자 보호조치로 제목을 바꿔주세요. 시행자 보호조치로 바꾼 다음에 별표 딱 칩니다. 이걸 5가지로 이제 훑어볼게요. 형광펜 꺼내보세요. 1번에 관계 서류를 무료로 올려만다. 밑줄 딱 쳐놓고요. 1번 달자. 1번 달고. 2번 공시송달에다 밑줄 치고 2번 달자. 그리고 맨 밑에 여백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이라고 쓰시고 분할 시행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줄을 딱 치면 3번째가 나왔죠. 3번 분할 시행 쓰시라고.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3번에 토지의 수용 사용을 밑줄 치고 4번으로 바꾸자. 여기 4번째 보호조치가 되고요. 4번. 그리고 4번 위에다 맨 위에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페이지 145라고 적은 다음에 페이지 145라고 적은 다음에 5번이라고 쓰시고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적자. 남의 땅을 출입하는 거거든요.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이렇게 하면 5가지의 시행자 보호조치가 나오죠. 타인 토지 출입. 이건 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럼 맨 좌측에는 저건 지우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보호조치부터 들어가겠습니다.